비건들을 위한 한약?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건 분들에게는 한약이 더 잘 맞을 거예요. 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의 찐 한의사 이진원입니다. 최근에 비건,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트렌드 많이 잡혀가고 있죠. 채식주의도 굉장히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채식에 대한 내용, 우유나 계란도 안 드시는 분들, 단순히 고기만 안 드시는 베지터리언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사가 알려주는 채식주의, 오늘도 건강한 채식을 위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식, 비건, 요새 아주 핫한 키워드들이죠. 과연 왜 이런 채식이 요즘 뜨고 있을까요? 먼저 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동물의 기본권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각기 다른 이유로 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채식주의 정말 몸에 괜찮은 걸까요? 채식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건강에 좋다라는 거겠죠. 채식주의자가 비채식주의자, 고기 드시는 분들보다 체질량 지수도 대체로 양호하고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고혈압도 드물 뿐만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이나 각종 암의 발병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상의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이런 채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채식으로 인해서 비타민 B12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랑 DNA의 생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주요 공급원이 보통 이 육류 아니면 조개류, 동물에서 유래한 이런 계란이나 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상실이라든지 마비 증상, 빈혈까지도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12의 과다 결핍입니다. 채식 식단은요, 육식보다도 더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는 거겠죠. 충분한 양의 물을 먹지 않게 되면 배가 고프, 가스, 복부 팽창, 오히려 변비 같은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단백질 결핍, 아무래도 육류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채식을 하면서 단백질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채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지? 뭐 이런 고민이 가장 크실 거예요. 저 같아도 채식해! 라고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바로 고기를 끊고 채소와 과일만 먹는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죠. 또 앞서 말했던 영양소 결핍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채식을 어떻게 해야만 건강한 채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영양소 보충 방법은 바로 콩을 먹는 것입니다. 콩은 대체 육류의 첫 번째로 꼽히죠. 밭에서 나는 고기다 라고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이라서 콩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당 건강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 완두콩은 콩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식이섬유도 있고요. 먹으면 포만감도 높여가지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아주 좋고요. 소량의 청산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하루에 40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먹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콩고기, 다양한 종류의 콩 또는 콩을 가공한 식품들이 있죠. 자신의 입맛과 상황에 맞게 골라 드시면 더욱 풍부한 채식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를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복용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없도록 공부 잘 해가지고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를 꼭 채워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채식 식단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식단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체품이 좋은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두부나 비지찌개, 청국장 같은 음식을 먹으면 두부나 콩으로서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콩류로 만든 음식이라든지 콩으로 만든 가공품인 이 두부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로서는 통곡류를 드시면 좋은데요.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해요. 통곡물 빵이라든지 견과류를 이용한 강정들도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일류, 견과류나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가 있는데요. 이런 오일들은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의 염료도 없고 오메가3나 오메가6 풍부하죠. 대표적으로 올리브유나 현미유, 들기름, 참기름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인데요. 우유. 라떼뿐만이 아니라 우유 자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를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유제품 드시지 않는 비건분들 계시기 때문에 두유, 아몬드 밀크라든지 견과류로 만든 이런 추출물 드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채식이라고 해서 두부, 채소, 단백질 다 드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될 궁합으로 두부랑 시금치 같이 드시게 되면 결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이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옥살산 칼슘이 생기게 되는데 오만해서 녹지 않고 결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시금치를 먹을 때 또 물에 데쳐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수산이 없어지고 안전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두부랑 시금치 먹어봤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식하게 되면 비타민도 함부로 못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에서 추출한 비타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건용 비타민 따로 또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한약이 식물성 원재료가 대부분이니까 비건분들한테는 한약이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약에는 이 녹용이나 사향, 동물에서 유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이 식물성 원재료에서 나오는 생약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 드시는 것보다 한약을 드시는 것이 더 맞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비건의 경우에 빈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물탕이라는 처방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사물탕은 당귀, 숙지황, 백작약, 천궁 4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물탕인데요. 당귀와 숙지황은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몸 안의 혈액의 질을 높여주고요. 백작약과 천궁은 체내의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숙지황에는 철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비건들과 여성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을 먹을 때 채식과 한약을 동시에 하면 좋다. 대부분 그렇죠. 신기하죠. 한약 먹을 때 같이 먹지 말라라는 것들 정말 많은데 채식하면 해결이 돼요. 대부분 보면은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약을 먹고 몸에 잘 흡수돼서 약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생각보다의 경우는 한약 드시면서 기름진 음식 안 드시는 채식하시는 분들은 아주 한약과 일상생활이 잘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면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녹두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효과가 세거든요. 차갑고 해독 기능이 세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독을 섭취했을 때 녹두로 해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드시는 한약하고 기능이 상반되게 되면 한약의 기능을 좀 저하할 수 있겠죠. 모든 한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정보도 넘쳐나는 요즘에 무조건 채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채식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저 찐한의사 이진호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힐링 처방전 발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